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이번 결혼으로 대진패션이 한국 종합상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될 것입니다. 강민수가 임원진들 앞에서 재혼 소식을 발표한 것은 아내 지은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겨우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강남 사회는 충격에 빠졌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과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혼 한 달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죠. 신원불명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바로 죽었다고 여겨졌던 지은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살아 돌아온 지은,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사고의 진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위치한 중견 의류회사 대진패션 본사. 건물 앞에서 급작스럽게 울려 퍼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오후 6시 30분의 퇴근 시간을 뒤흔들었습니다. 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이지은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죠. 평소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지은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심각한 뇌출혈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죠.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대형 장례식장에는 연일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검은 양복과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로 하얀 국화꽃과 백합꽃이 가득 채워진 빈소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지은의 친정어머니 박순자는 딸의 영정 앞에서 하루 종일 오열했습니다. 아직 35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울었죠. 지은의 친동생 이민우는 누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지은 누나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민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사위인 강민수를 바라보며 원망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했죠. 평소에도 딸을 소홀히 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하다니요. 왜 그날 그 시간에 회사에서 나오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지은이가 왜 그 시간에 혼자 차를 몰고 나왔는지 알고 있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어머니, 지은이가 급한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해서 나간 거예요. 저도 그때 다른 회의 중이었거든요. 민수의 말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사위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났죠. 한편 민수의 어머니인 강정수는 빈소 한쪽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죽음보다는 집안의 체면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아들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정수는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지은이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니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할 텐데요. 정순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스러워하는 시선들도 있었죠. 대진패션 직원들은 연일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지은과 함께 근무했던 기획팀 김미영 차장은 동료들과 함께 와서 눈물을 흘렸죠. 부사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미영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업팀 박상호 과장도 안타까워했죠. 지은 부사장님 덕분에 회사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제 어쩌죠? 조문객들 사이에서 민수의 행동에 대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도 너무 담담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장례식장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이 있다고 하면서 빈소를 자주 비웠죠. 지은의 대학 동창인 이현주는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아,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버렸구나. 현주는 영정 앞에서 추억을 떠올리며 울었죠. 대학 시절부터 성실하고 꿈이 많았던 지은이었는데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회사 거래처 관계자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동대문 원단 도매상을 운영하는 최 사장은 지은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했죠. 이 부사장님이 얼마나 꼼꼼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었는데요. 이런 좋은 분이 이렇게 일찍 가시다니요. 최 사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친척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삼촌인 이병호는 조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분노했죠. 민수가 지은이를 제대로 챙겼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병호는 민수의 차가운 태도를 보며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지은의 고모인 이명숙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우리 지은이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일도 힘들고 집안일까지 혼자 다 했거든요. 명숙의 말에 순자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죠. 장례식장 로비에서는 여러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지은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럽다며 의문을 표했죠. 평소 건강했던 지은이 왜 그날 그 시간에 혼자 운전을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었지만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죠. 민수는 장례식 기간 내내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회사 경영권과 관련된 중요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통화를 자주 했죠. 조문객들은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인데도 일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지은의 회사 후배인 정유진은 선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그날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가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평소 같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을 텐데요. 유진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의아해했죠. 지은은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편이었거든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강남구 추모공원으로 향하는 상여차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죠. 순자는 딸과의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더욱 오열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누나의 영정을 바라봤죠. 차디찬 가을바람이 추모공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장 후 유골함을 안고 나온 순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제 정말 딸과 영원히 이별하는 순간이었죠. 민수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죽음보다는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하고 있었죠. 친척들과 지인들은 각자의 마음으로 지은을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남아 있었죠. 특히 민수의 차가운 반응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남겼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의 그림자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강남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강민수가 재혼을 발표한 것이었죠. 상대는 대기업 한국종합상사 회장의 외동딸인 최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MBA를 취득한 엘리트였죠. 평소 사교계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임원진들을 불러 모아 재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결혼으로 대진패션이 한국 종합상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죠. 임원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직 전 부사장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런 발표를 하다니요. 기획팀 김미영 차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재혼하시는 거예요? 아직 지은 부사장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죠.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사업적 판단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지은의 친정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박순자는 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사위가 벌써 재혼한다는 소식에 분노했죠.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습니다. 민우야, 이게 말이 되니? 우리 지은이가 죽은 지 겨우 일주일인데 벌써 재혼한다고? 민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부가 이렇게 빨리 재혼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형부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민우는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정말 재혼하시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민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업을 망칠 수는 없어요. 민우는 형부의 변해버린 모습에 당황했죠. 평소 알던 형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강정수는 며느리가 죽은 지 일주일 만에 아들이 재혼한다는 소식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서연의 집안을 생각하면 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민수가 한국종합상사 회장 딸과 결혼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집안도 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친구들은 축하한다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대진패션 직원들 사이에서는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영업팀 박상호 과장은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죠. 사장님이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재혼하시면 좋지 않죠.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계팀 이수진 대리는 더욱 직설적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지은 부사장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추모 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회사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대문 원단 도매상 최 사장은 동료 사장들과 만나 이야기했죠. 대진패션 강 사장이 벌써 재혼한다더군요. 너무 빠르지 않나요? 다른 사장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도 체면상 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었죠. 민수와 서연의 약혼식이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종합상사 최 회장은 사위가 될 민수를 반갑게 맞았죠. 민수군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우리 서연이를 잘 부탁해요.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과 함께 좋은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서연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전 부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재혼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궁금했거든요. 약혼식에는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대진패션 직원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죠. 분위기상 참석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은의 친정 식구들은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집에서 딸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지은아, 어머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민우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분노를 참았습니다. 형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남구 그랜드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죠. 서연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혼수도 서연 쪽에서 준비했죠. 압구정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 집안의 재력을 보며 흐뭇해했죠. 이제야 우리 집안이 격에 맞는 며느리를 맡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 며느리에 대해서는 별로 아쉬워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종합상사에서는 사위가 될 민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진패션의 재무 상태와 민수의 개인적인 배경을 살펴봤죠. 조사 결과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전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상 이익을 고려해 결혼을 추진하기로 했죠.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자 사회각계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재계에 주목받는 결혼으로 보도했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성급한 재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민수에 대한 비난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진 패션 주가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경영진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우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종합상사와의 파트너십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민수는 이를 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죠. 결혼식을 앞두고 서연은 민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 전 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충격이었을 텐데요.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안타깝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그런 민수의 모습에서 약간의 차가움을 느꼈지만 결혼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민수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죠. 정수는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반면 지은의 친정에서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죠. 지은아, 어머니가 너의 원수를 꼭 갚아줄게. 민우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나에 대한 그리움과 형부에 대한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강민수와 최서연의 성대한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병원 의료진은 한 달 전부터 신원불명의 여성 환자가 입원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머리 외상으로 인해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하지만 최근 의식을 되찾으면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보내온 사진을 본 순간 박순자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딸 지은이었거든요. 민우야, 이게 우리 지은이 맞지?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우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니, 이거 정말 누나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두 사람은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동안 순자는 계속 울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의 유품들을 가져왔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에 도착한 순자와 민우는 신경외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의사인 김진호 교수가 나와서 설명했죠. 환자분이 한 달 전에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생명은 구했어요.
김 교수는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부산 해운대 근처 도로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죠.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신분증이나 지갑 같은 신원 확인 물품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원불명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본 순간 확신했죠. 지은이 정말 우리 지은이구나. 순자는 딸을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시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왠지 편안한 기분이에요. 민우도 누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정말 살아계셨구나.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지은은 동생이라는 민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미안해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하지만 왠지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김 교수는 가족들에게 지은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기억 상실은 뇌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순자는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정말 괜찮은 건가요? 다른 곳에 다친 데는 없나요? 김 교수는 안심시켰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기억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은의 소식이 서울에 전해지자 대진 패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획팀 김미영 차장은 동료들에게 급히 알렸죠. 여러분 들었어요? 지은 부사장님이 살아계신데요. 부산병원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분명히 장례식도 치렀는데요. 영업팀 박상호 과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지은 부사장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한 거죠?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회계팀 이수진 대리는 동료들과 속삭였어요. 그럼 사장님 재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새 부인도 있으신데요. 직원들은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한편 민수는 부산에서 온 연락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새 아내 서연과 함께 신혼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서연아, 잠깐 급한 전화가 와서 받아야겠어요. 민수는 서연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연락을 듣고 민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죠.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확인했는데요. 민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어요. 민수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민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아, 이상한 연락이 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먼저 들어가 있어요. 서연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묻지 않았죠. 민수는 급히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 대학교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병실 앞에서 주저했어요. 정말 지은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를 본 지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지은은 민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네, 저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남편이라고 하시는데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민수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지은이가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민수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죠. 어머니,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병원에서 확인했을 때 분명히. 민우는 형부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형부 누나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이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지은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이 사교계를 뒤흔들었죠. 정순도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어요. 정말 지은이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야? 그럼 우리 민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친구도 이런 복잡한 상황은 처음 본다며 혀를 찼죠. 한국종합상사 최 회장도 이 소식을 듣고 심각해졌습니다. 비서에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릴 줄은 몰랐군요. 서연은 남편이 부산에 간 사이 인터넷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부인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기사를 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의사와 상담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 기억이 언제쯤 돌아올까요? 김 교수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천천히 회복해 보세요. 지은은 아직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낯설면서도 익숙한 풍경들을 봤죠. 뭔가 중요한 기억들이 있을 것 같은데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강남구 자신의 집 앞에 섰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익숙한 곳인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의 모든 것들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죠. 거실에 놓인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며 조금씩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딸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아,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기억나는 대로만 하면 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민우는 누나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죠. 누나, 이거 누나가 평소에 좋아하던 차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은은 차를 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익숙한 향기였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았어요. 고마워, 민우야. 정말 내가 평소에 이 차를 좋아했구나. 그날 밤 지은은 침실에서 잠들려고 했지만 계속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차를 몰고 어딘가로 급하게 가던 기억,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평소와 다르게 무겁게 느껴졌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갔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우와 함께 대진 패션 본사를 찾았습니다. 회사 건물을 보자 조금 더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분명히 이곳에서 일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획팀 김미영 차장이 지은을 보고 깜짝 놀랐죠. 부사장님, 정말 살아계셨구나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지은은 미영을 보며 반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우리가 함께 일했나요?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사장님. 저는 기획팀 차장 김미영이에요. 부사장님과 정말 많은 일을 함께 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지은을 보고 신기해했죠. 영업팀 박상호 과장도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가셨는지 기억나세요?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날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었죠? 박 과장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사장님이 갑자기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하시면서 혼자 차를 몰고 나가셨어요.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와 함께 가시는데 그날은 혼자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혼자 갔을까요? 평소에는 정말 운전기사와 함께 다녔나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사장님은 항상 안전을 중요시하셔서 혼자 운전하는 일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날이 정말 예외적이었죠. 지은은 점점 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미팅 상대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기록이 남아 있나요?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사실 그날 예정된 미팅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생긴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지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누구와 만나러 간 걸까요?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갔을까요? 민우는 누나의 표정을 보며 걱정됐어요. 누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기억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은은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는 회사 회계팀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인 정호민이 대진패션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호민아, 누나 사고 이후에 회사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 호민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우야, 사실 이상한 게 좀 있어. 지은 누나 사고 직후에 거액의 보험금이 강 사장한테 지급됐거든.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금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호미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말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액수야. 그리고 그 돈으로 회사 설비 투자를 크게 늘렸어. 민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부가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요? 보험금이 나왔다면 당연히 알려줬을 텐데요. 호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보통은 가족들과 상의하고 결정하는 건데 혼자서 다 처리했어. 그리고 재혼 발표도 그 직후에 나왔고 민우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호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지은 누나 차량 정비 기록도 좀 이상해. 사고 일주일 전에 브레이크 점검을 받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나와 있거든. 그런데 왜 사고가 났는지 의문이야. 민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호민도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우야, 이런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그날 저녁 민우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누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나, 제가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순자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했어요. 무슨 일이니, 민우야? 민우는 호민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보험금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이 없었죠? 순자도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거니? 우리 지은이 보험금을 혼자서 다 처리했다고? 지은은 머릿속에서 뭔가 기억이 떠오르려고 했어요. 사고 전날 밤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투는 것 같았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민우는 누나의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누나, 뭔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전날 밤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뭔가 다퉜던 기억이 나요. 순자는 딸의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그 사람과 다퉜던 건 아닐까? 지은은 더 기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은은 며칠 동안 기억을 되찾으려고 노력한 끝에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죠. 순자와 민우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어요. 어머니, 민우야, 저는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알아봐야겠어요. 순자는 딸의 의지를 보며 든든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민우도 누나의 결정에 동의했어요. 누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사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은은 먼저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회사 법무팀에서 일했던 경험이 조금씩 기억나면서 법무법인 한결의 박재혁 변호사가 떠올랐어요. 박 변호사는 기업 분쟁과 보험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유능한 변호사였죠. 지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대진패션 부사장 이지은입니다. 급하게 상담을 받고 싶은 일이 있는데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박 변호사는 지은의 사정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부사장님이시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지은은 자신이 겪은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만나자고 했죠. 이런 복잡한 사안은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다음 날 지은은 순자, 민우와 함께 법무법인 한결을 찾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어요. 정말 특이한 사건이네요. 일단 차량 사고 관련 자료부터 확보해야겠습니다. 보험사와 경찰서에서 사고 관련 서류를 받아보겠어요. 민우가 질문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박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만약 고의적인 사고라면 보험 사기는 물론이고 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지은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박 변호사가 조언했죠. 일단 조용히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거든요. 며칠 후 박 변호사로부터 첫 번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정비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 일주일 전에 브레이크 점검을 받았는데 정상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사고 당일 차량은 완전히 파손되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웠죠.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브레이크에 문제가 없었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요? 박 변호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비소 직원과 직접 면담해 보겠어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편 민우는 회사에서 추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친구 호민의 도움으로 보험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누나 보험금 지급 내역을 자세히 봤는데 정말 거액이에요. 그리고 수혜자가 형부 혼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이상했습니다. 제가 보험을 들 때는 분명히 어머니와 민우도 수혜자로 넣었는데요. 언제 바뀐 거죠? 순자도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몰래 바꾼 거구나. 우리 지은이 모르게 말이야. 박 변호사는 보험 계약서 변경 내역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어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대진패션에서는 지은의 복귀 소식에 직원들이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팀 김미영 차장은 동료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부사장님이 돌아오셨는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사장님도 요즘 들어 예민해지신 것 같고요. 영업팀 박상호 과장도 비슷한 느낌이었죠. 사장님이 재혼하신 상황에서 전 부인이 돌아오시니까 복잡하죠.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지은을 지지했습니다. 회계팀 이수진 대리는 몰래 지은에게 정보를 제공했어요. 부사장님 사고 이후 회사 재무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투자도 많이 늘었고요. 지은은 수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도움이 많이 돼요.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편 민수와 서연의 신혼생활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전 부인이 살아서 돌아온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민수 씨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에요? 저는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서연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서연아, 곧 정리될 거야. 법적으로는 우리 결혼이 유효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연은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죠. 서연의 아버지인 최 회장도 이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강민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비서는 곧바로 민수에 대한 신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재산 상황부터 과거 행적까지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지은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일 민수의 행적도 의문스러웠어요. 회사에서는 회의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웠거든요. 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의 사고 당일 알리바이도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후 정비소 직원과의 면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비사가 증언하기를 브레이크 점검 당시에는 정상이었지만 며칠 후 누군가 차량을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때 뭔가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은은 이 증언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고의로 사고를 낸 거예요. 이제 그것을 증명해야 해요. 순자는 딸의 의지를 보며 든든해했어요. 지은아, 어머니가 끝까지 도와줄게.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자. 서연은 남편 민수의 행동에 대해 점점 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복잡한 상황에 휘말린 것도 불만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민수가 밤늦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서류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거든요. 민수 씨, 요즘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세요? 전 부인 일 때문인가요? 서연의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그냥 회사 일이 복잡해져서 그래. 곧 정리될 거야. 하지만 서연은 남편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서연은 우연히 민수의 서재에서 보험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전 부인의 사망보험금 지급 내역서였죠. 금액을 본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돈이 회사 확장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서연은 민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민수 씨, 이게 뭐예요? 전 부인 보험금으로 회사 투자를 하셨다고요? 민수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정당한 절차야. 보험금은 합법적으로 받은 거고 회사 발전을 위해 투자한 거라고. 서연은 남편의 말에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전 부인이 죽자마자 바로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저와 결혼하고요. 민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해해줘.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 하지만 서연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인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급히 만나 뵙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최 회장은 딸의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만나자고 했죠. 서연은 한국종합상사 회장실을 찾아가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민수 씨가 전 부인 보험금으로 회사를 키웠대요. 그리고 저와 결혼한 것도 우리 집안 돈이 목적인 것 같아요. 최 회장은 딸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런 자식이 우리 서연이를 이용했다는 거냐? 당장 조사해 봐야겠다. 최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을 불러 지시했어요. 강민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재산 상황부터 사업 내역까지 모든 걸 파악하라고. 비서실장은 곧바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민수의 회사는 지은의 사망 보험금으로 급성장했고 한국종합상사와의 결혼을 통해 더 큰 사업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최 회장은 경로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놈이 우리 딸을 속였다니. 당장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야겠어. 한편 지은과 박 변호사의 조사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차량 정비 기록과 보험 계약 변경 내역, 그리고 민수의 사고 당일 행적까지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수집되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지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은은 결심했어요. 네, 변호사님.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죠. 박 변호사는 신뢰할 만한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기자가 관심을 보이며 직접 취재에 나섰어요. 기자는 지은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힘드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죠. 며칠 후 첫 번째 기사가 나갔습니다. 대기업 사장의 의욕스러운 재혼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경제면에 실렸어요. 기사에는 보험금 수령 내역과 급작스러운 재혼, 그리고 전 부인의 기적적인 생환까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강남 사회는 발칵 뒤집혔어요. 사교계에서는 이 사건이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순의 친구들은 수군거렸죠. 정순 씨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그런 사람 같지 않았는데요. 정순은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민수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대진 패션 주주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민수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사장님, 이번 보도 내용이 사실인가요?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민수는 당황하며 해명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언론 보도는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회사 경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주주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일부 주주들은 민수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진 패션 직원들도 동요했어요. 김미영 차장은 동료들과 걱정스럽게 이야기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박상호 과장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부사장님이 돌아오신 건 좋지만 회사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졌어요. 민수의 친척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민수를 지지했던 큰형도 실망을 표했어요. 민수야, 설마 그런 일을 정말 한 건 아니지? 가족끼리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민수는 가족들에게도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형님, 저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요. 모든 게 오해예요. 하지만 친척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최 회장은 딸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파렴치한에게 속을 수는 없어. 최 회장은 즉시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민수와의 모든 사업 관계를 정리하고 결혼도 무효화시켜라. 한국종합상사의 결별 선언은 민수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어요.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박재혁 변호사는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판단하고 지은에게 법적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정식으로 다퉈야 할 때가 왔어요.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지은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변호사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해요. 순자와 민우도 딸과 누나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었어요. 검찰은 이 사건의 특이함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김동현 검사였는데 보험 사기 전담으로 유명한 베테랑이었죠. 김 검사는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겠어요. 한편 민수는 고발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급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언론에 알려진 상황이라 좋은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이철민 변호사를 선임했죠. 이 변호사는 민수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했어요. 강 사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증거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방어하겠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요. 순전히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어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서연과 최 회장이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연은 검사 앞에서 남편의 행동에 대해 증언했어요. 민수 씨가 전 부인 보험금으로 회사를 확장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와의 결혼도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했고요. 최 회장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자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의 재력을 노리고 접근했어요. 딸을 완전히 속인 거죠. 검찰의 수사 결과 민수에 대한 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이죠. 정순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고 시민들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지은은 증인석에 앉아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피고인석에서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재판장인 박명수 판사가 공판을 시작했어요. 검찰 측에서 먼저 기소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김동현 검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아내를 고의로 사고사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정략 결혼까지 감행했어요. 검찰은 첫 번째 증거로 차량 정비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정비사 김철수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어요. 브레이크 점검 후 며칠 뒤에 누군가 차를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왔어요. 그때 뭔가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어요.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단순한 추측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보험 계약서 변경 내역도 공개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증언했죠. 계약 변경은 민수 씨가 혼자 와서 처리했어요. 부인의 동의서도 위조된 것 같았지만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은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보험 계약 변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서명을 위조한 것 같아요. 민수는 그때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위조라니요? 당신이 직접 서명한 거잖아요.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필적 감정을 받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재판장이 질서를 잡았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우가 증인석에 섰어요. 형부는 누나 사고 직후부터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바로 사업 얘기만 했거든요. 회사 직원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김미영 차장이 말했어요. 사장님이 부사장님 사고 후 갑자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셨어요. 마치 미리 계획한 것처럼요. 박상호 과장도 증언했죠. 부사장님이 그날 혼자 나간다고 하신 것도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서연이 했습니다. 민수 씨가 저에게 전 부인 보험금으로 회사를 키웠다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저와의 결혼도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고요. 최 회장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그자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을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딸을 완전히 속이고 사기 결혼을 한 거죠.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너무 많은 증인들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검찰은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민수의 사고 당일 통화 기록이었어요. 사고 발생 30분 전에 정비소에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나온 것이죠. 김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내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를 유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민수는 그제서야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그건 단순히 확인 전화였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정순도 증인석에 섰지만 제대로 된 변명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보다는 집안의 체면을 우선시했다는 것만 확인되었죠. 방청석에서는 민수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인간 말종이 어디 있어요? 아내를 죽이고 재혼까지 하다니요. 재판장이 질서를 잡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민수에게 불리했어요. 언론도 연일 이 재판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내를 버린 인간 말종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인터넷 댓글도 민수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죠. 마지막 변론에서 검찰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요. 민수의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엄중했고 방청석의 분위기도 싸늘했어요. 판결 선고일이 정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긴장 속에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판결 선고일인 3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은 다시 한번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과 순자, 민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섰어요. 박명수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은 아내를 고의적으로 사고사시키려 했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재혼까지 감행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죠. 따라서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정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12년이라는 긴 형량을 받게 된 것이죠. 정수는 충격을 받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순자도 딸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니가 자랑스럽구나. 민우도 누나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누나 정말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판결 직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욕심에 눈먼 남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각종 매체에서 다뤘어요. 시민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러워했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은을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민수는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나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요. 이건 모든 게 우연이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거든요. 정수는 판결 후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웃들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를 죽이려 한 아들의 어머니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죠.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서연과 최 회장은 즉시 민수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종합상사와 대진패션의 모든 사업 관계도 끊어버렸어요. 최 회장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속아 넘어간 기간이 짧았어. 이제 그런 파렴치한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자. 서연도 아버지의 결정에 동의했어요.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어요. 대진패션은 민수의 구속으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주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경영진을 선출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이때 지은이 나서서 회사를 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가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모든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요. 주주들은 지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녀의 능력과 도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직원들도 지은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김미영 차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부사장님이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회사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박상호 과장도 기뻐했습니다. 부사장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에 저를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함께 새로운 대진 패션을 만들어가요. 회사 분위기는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민수 시절의 어수선함이 사라지고 안정감이 돌아왔어요. 지은은 민수가 보험금으로 무리하게 확장했던 사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전한 경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순자와 민우도 지은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 지원했어요. 순자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어머니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민우도 누나를 응원했어요. 누나 회사 일로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은 가족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몇 달 후 대진 패션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고 매출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죠. 거래처들도 다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동대문 원단 도매상 최 사장이 지은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다니요. 지은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직원들과 함께 이룬 결과죠. 어느 날 저녁 지은은 강남 본사 빌딩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네온 사인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진실을 밝혀내기까지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녁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의롭게 살아가겠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지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어요. 욕심과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는 이제 끝났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정의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지은은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